이 시민 대표단님께 하시라도 허위라든가 또 과장하거나 이런 거 없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짓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힘든 판단인데,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의 문제가 사실은 안전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밀집된 지역에 원전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 짓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에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그동안 국가 에너지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또 한계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가장 복잡합니다. 농축부터 재처리까지,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연장, 수명 연장, 임시 해결료 저장, 그 다음에 해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 후 연료를 처분하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전 운영과 수명 연장 일부 여기까지밖에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많은 난제가 남아있긴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가 이 공론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농축 우라늄은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100%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제일 많이 농축을 해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의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것이 과연 에너지 안보인가? 그런 면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원자력 공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대형 원전 사고가 10만 년에 한 번, 이렇게 한 기가 10만 년에 한 번 정도 사고 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 원자력 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난 후에 자기 나라 원전의 사고 빈도를 생각해 본 거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의 한 기가 1만 년에 3.5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10만 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목표치, 안전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실제 발생한 실적치다. 거기에 근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기의 원전을 곱해버리면 10년에 1.4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작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본만 보면은 그것이 더 좀 작긴 하지만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민항기보다도 비행기보다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항기 사고가 2007년부터 10년간 인명사고 건수를 보니까 10년간 2억 5천 번 비행하는데 1.6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회 1년에 10번 비행기를 타시면 250만 년 타셔야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사고를 겪으실 그런 정도의 수준을 민항기에 엄청나게 안. 제가 민항기 회사하고 대한항공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원자력 연구원,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이 두 개 원자력계에서 고리와 하늘부지가 세계에서 최대 10기 원전으로 가장 밀집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적인 재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다. 요 very vulnerable이라는 말이 이거 자주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매우 취약하다는 말을 논문 발표를 했어요. 원자력계가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고리 원전의 원자로의 용량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밀도를 이렇게 곱해서 보면은 후쿠시마보다 41배의 밀집도를 갖고 있습니다. 41배입니다. 제가 내림해가지고 그냥 40배로 쓰려다가 그냥 정확하게 썼습니다. 신고리 569를 부지를 잡을 때 위치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전의 시설을 잡을 때 어떤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거리, 하나는 밀도입니다. 둘 다 우리 고시 기준에 정한 것을 초과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다. 인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30km 안에 10만 명 이상 밀집 도시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10km 내에 30km 내에 10만 명도 허가를 안 하는 인도가 이런 나라입니다. 대만은 원자력 발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거기도 밀도 문제 때문에 대피를 할 수가 없다. 1000만 명 가까이 사는데 사고가 후쿠시마 같은 사고에서 대피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원전의 감축을 하도록 한 것이죠.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벨로루시하고 옆에 인접국인데, 벨로루시에 두 기를 짓는데 100km 안에 100만 명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신고리 569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리투아니아하고 벨로루시 간의 상호 국제 분쟁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방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쓰나미만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충돌해 갖고 화재가 나서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그것이 자동차 사고가 원인입니까? 화재가 원인입니까? 화재가 자동차 사고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쓰나미도 지진 때문에 발생했죠. 지진에 의해서 집안 진동에 의해서 외부 전원이 수전하는 시설이 전기가 나갔습니다. 플러그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원전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모든 모터가 달린 냉각 장치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지진에 의해서 도로가 무너졌죠. 그러는 바람에 외부에서 발전차도 못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전 설비가 이렇게 잘라지고 무너진 걸 보시고요. 주변 발전소 안에 내부 도로들이 이렇게 인접 도로들이 다 파괴됐어요. 자, 이것이 지진의 원인이 아니고 물의 원인입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전원이 상실됐고 다음에 이어서 쓰나미에 의해서 비상 전원조차 망가졌던 거죠. 자, 그러면 오나가와 원전은 쓰나미의 지진에 멀쩡했다라고 존경함 없는 모 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말을 믿고 싶은데, 오나가와 원전은 후쿠시마보다 지진 2배를 견딜게 설계를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더 안전하게 설계된 원전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의 투전설 라인 중에 4개가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발전기도 후쿠시마 같이 전부 잠기지는 않았지만 5개 중에 2대나 잠겼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2배나 내진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APR 1400 제가 중대 사고를 대처를 설계를 요건을 만들고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개발했던 원자로를 흠집을 내고 싶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APR 1400의 우수한 원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발하느라고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원전을 세계 최고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일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2등이면 어떻고 3등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냐를 따져야 될 건데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과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의 기준이 다르게 했는가? 물론 시점이 다른 면은 있지만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런 원전을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또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를 그렇게 고집하는가? 이것은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럽에 인증받은 것은 5번째로 받은 거예요. 세계에서 5번째로. 잘해요. 자랑스럽습니다. 5위. 그러나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5위. 세계 5위 자랑스럽죠. 저도 여기 제가 기여한 원자로가 EU 인증 받은 거에서 진짜 자부심을 느끼지만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낼 국가도 없어요. 예. 그런 면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시간이 빨리 갑니다. 민항기 우리 우리 종교가 없는 정용훈 교수님 항공기 충돌 제트기 충돌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제트기가 많아요. 민항기가 많아요. 민항기가 많죠. 예, 확률은 민항기가 충돌할 확률이 더 높겠죠. 제트기는 뭐 북한이 와서 하면 몰라도 핵무기를 쏘지 뭘 제트기를 원자력 발전소를 받겠어요. 제트기를 원자력 발전소 받을 일 없어요. 핵무기를 날리면 되겠죠. 북한이 뭐 하려고 힘들게 잘못하다가 조종사도 가미가제 아니잖아요. 예. 여기 우리 신고리 오륙 경납검을 튼튼합니다. 그러나 민항기가 충돌하면 거의 뚫립니다. 이것은 이태리의 피사대학교에서 해석한 논문입니다. 민항기를 직접 박을 수는 없잖아요. 시뮬레이션 해서 거의 그래서 신고리 등 원전의 안전성을 믿기에는 우리나라 한빛 원전들 이렇게 경납 건물에 구멍이 나 있는 걸 20cm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항공기에 안전하겠는가 이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이 해결료가 원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대피 여유 시간이 7시간밖에 없어요. 물론 최악의 사고는 맞아요. 우리가 최악의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지 뭐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정면 충돌에 대해서 어떤 일 봐야지 뭐 30km 해가지고 막 개차 최대의 사고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더라도. 근데 7시간 내에 350만 명 어디로 갑니까? 생각해 보셔도 답이 없는 것이죠. 자,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 땅에 묻으면 된다. 여러분 서울에서 오신 분 계세요? 서울에서 손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고준위 방사능 핵 폐기물을 서울에 유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또 이거 지방에 놓으라고요?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자, 이거 여기다 묻어놔도 초기량의 1억 분의 5만 나와도 거기에서 3,000명이 5,000명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원전 기술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다라고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전 수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원전 수출한 국가들 러시아, 일본, 프랑스, 중국이 다 했죠. 우리나라 4개. 어디다가 수출 좋습니다. 수출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신고리 오르고 짓는 건 아니다. 무관하다 이런 얘기죠. 하라 이거죠. 수출을 하시라.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